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랭체인이 잘 활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 그 Q&A 오버 도큐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LML 사용해서 구축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문서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문서는 당연히 뭐 PDF 파일일 수도 있고요, 웹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요, 일부 회사의 그 인트라넷 내부 문서 컬렉션에서 추출한 그 텍스트가 주어지면 그 LML을 사용해서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사용자가 그러면 더 깊이 이해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 언어 모델을 그 원래 훈련한 적이 없는 데이터, 이와 같이 그 또 다른 문서와 결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응용은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그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사례에 훨씬 더 유연하게 적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그 언어 모델 그리고 프롬프트 출력해 쓰는 파서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또 임베딩 모델이라는 거, 그리고 벡터 스토어라는 거와 같은 그 랭체인에서 지원하는 그 주요 구성 요소들이 더 많이 그 도입돼서 말하자면은 활용되는 그러한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한 예로서 그 제품 카탈로그를 가지고 거기 제품 카탈로그의 내용에 쿼리를 하는, 질문하는 그런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오픈 AI의 그 LML을 쓸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이전에 한 것처럼 그 API 키를 가져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LML 모델의 버전 관련돼서 좀 새로운 걸 쓰기 위해서 뭐 일정한 날짜 지난 후에는 GPT 3.5 터보로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 뿐이고요. 자, 기본적인 이제 패키지들을 가져와야겠죠. 이 몇 가지 패키지는 중요합니다. 지금 랭체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체인 중에 아직은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 체인 기능이 Retrieval QA라는 이런 체인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한번 이번에 써볼 거고요. 그리고 챗 모델은 오픈 AI 챗 모델을 쓸 겁니다. 그리고 도큐멘트는 CSV 파일을 읽어올 거기 때문에요. CSV 로더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벡터 스토어는 일단은 단순하게 메모리에서 그냥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볼 거기 때문에요. 도크 어레이 인 메모리 서치라는 좀 굉장히 빠르지만 작지만 그리고 빠르고 간단한 그러한 방법론을 일단은 벡터 스토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스토어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는 이제 다른 독립적인 어떤 섹션에서 다뤄볼 거고요. 마크다운 파일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이고요, 요건요. 그리고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LML로서 오픈 AI 거를 쓸 겁니다, 다시. 자, 요거는 패키지를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Outdoor Clothing Catalog underscore thousands CSV. 이게 1000가지 종류의 말하자면 상품 카탈로그가 있는 comma separated value 라 그래서 CSV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 CSV loader라는 함수 우리가 임포트한 CSV loader 임포트한 거에서 파일 패스 죄송합니다. 파일 이름만 써주면 되고요. 가능하면 또 엔코딩 파트는 아마 UTF-8 이게 가장 유니버설하게 많이 쓰이는 엔코딩이기 때문에 이걸 써주는 게 아마 에러 없이 잘 읽어드리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로더가 준비가 된 겁니다. 아직 읽은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벡터 스토어 인덱스 크리에이터라는 소위 클래스도 하나 가져와야지만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이 개념 자체는 나중에 또 이 섹션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벡터 형태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벡터와 벡터를 비교하면서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짧게나마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미 설치가 됐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벡터 스토어 인덱스 크리에이터라는 요 클래스를 가지고서 인덱스라는 걸 만들 거고요. 이 인덱스 안에는 그럼 벡터 스토어는 어떤 벡터 스토어를 가지고서 벡터 형태에서 할 거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데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메모리상에서 소위 파일로 따로 저장하지 않는 인메모리 서치 기능을 갖는 그러한 벡터 클래스를 스토어 클래스를 쓰겠다라고 말한 거고요.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기에 벡터 스토어의 doc array in memory search 클래스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확장해서 dot from loaders, 그리고 loader는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방금 CSV loader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인덱스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이 파일을 읽어오고 그 읽어온 거를 이 벡터 스토어 형태로 저장하고 그 벡터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로 서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쿼리 문장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please list all your shirts with the sun protection in a table in markdown and summarize each one. 자, 보니까 셔츠에 관한 정보를 찾아서 특히 sun protection sun protect,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프로텍트 받기 위한 그러한 기능성 제품을 가져와서 테이블로 만들고 마크다운 테이블로, 그리고 또 요약을 각각 해달라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질문을 질의하는 방법은 이 인덱스,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벡터 스토어 인덱스에다가 쿼리라는 메소드로 요 쿼리 문장, 지금 방금 여기 만든 문장을 우리가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거는 버전 문제인데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오픈AI에 제공되는 LML이 원래 벡터 스토어 인덱스 크리에이터의 디폴트 값이 아마 텍스트 다빈치 003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바꿔주는 우리가 LML 모델을 터보 인스트럭트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LML로 요 쿼리를 실행시키라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벡터 스토어 우리가 지정한 이 doc array in memory search 클래스 안에 있는 도큐멘터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스폰스를 받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이 된 거고요. 실행된 내용을 우리가 리스폰스를 테이블로 마크다운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크다운으로 받은 거를 보니까 4개의 제품 이름, 디스크립션, 그리고 선 프로텍션 레이팅이 나오네요. 그죠? 선블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 4가지 정보를 찾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개의 말하자면 아이템이 있거든요. CSV 파일에요. 그래서 4개를 아주 잘 찾아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벡터 스토어에서 LML이 어떻게 말하자면 쿼리를 실행시키는지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ML on document. 우리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많은 문서와 결합해서 활용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말하자면 바람인데요. 여기 중요한 문제는 언어 모델이 한 번에 무한정 많은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 번에 보통 LML 브랜드마다 다른데 제품마다 한 수천 단어만 검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서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어떤 질의응답을 하려면은 사실은 임베딩이라는 이 방법과 그리고
벡터 저장소라는 말하자면 그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베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베딩은 좀 간단하게 말하면요,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그걸 그 텍스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문맥 정보를 말하자면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숫자 표현은 그 텍스트가 뭘 의미하는지를 숫자로 갖고 있게 되고요. 만약에 유사한 내용을 가진 텍스트 조각이 있다면 이 숫자들은 비슷한 숫자들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거를 벡터라고 얘기하죠. 여러 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벡터로, 숫자 벡터로 바꾼다라는 것, 그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왼쪽에 어떠한 문서가 있을 때 이 주황색 영역에 해당되는 어떤 문자열 조각을 끄집어내서 그 문자열 조각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들 벡터를 만드는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들어가서 숫자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래 여기 세 개의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My dog Robo likes to chase squirrels. 내 강아지 로버는 그 다람쥐 쫓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Fluffy my cat refuses to eat from a can. 내 고양이는 캔에서 로부터 먹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또 Chevy Bolt accelerates to 60 mile per hour in 6.7 seconds. 자동차죠. Chevy Bolt는 60마일 per hour 속도 내는데 한 6.7초 걸린다. 두 개는 그 애완동물 얘기고요. 하나는 자동차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말하자면 임베딩을 하게 되면 숫자들로 바뀌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이 숫자들 벡터의 말하자면은 그 선형대수학적인 그 크기나 위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이런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내용이고 전혀 그 유사성이 없죠. 그럴 때는 이 두 벡터의 말하자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유사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임베딩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큰 문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많은 개수의 벡터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벡터가 많이 있는 거를 한 곳에 저장해 놓고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소위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왼쪽에 다이어그램에서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문서를 쪼각쪼각 내고요. 이 쪼각낸 문서들은 임베딩, 이 빨간색 상자는 임베딩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임베딩 되고 나면 각각의 문장은 각각의 말하자면 벡터, 일정한 크기를 갖는, 당연히 문장보다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말하자면은 그 숫자 개수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갖고 있게 되고요. 원래 오리지널 말하자면 문장도 옆에 갖고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 필요할 때 말하자면은 끄집어내주는 또는 그 쿼리 문장에다가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쿼리가 지금 이 다이어그램에서 나온 것처럼 들어오게 되면요, 이 쿼리도 임베딩을 통해서 벡터로 바꾸게 되고요. 이 벡터가 말하자면은 그 유사한 말하자면은 크기를 또는 유사한 말하자면은 그 위치를 갖는 벡터를 이 그 벡터와 벡터 사이의 선형대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찾아낸 것들 중에 가장 유사한 n개를 선택한 후에 그것에 해당되는 텍스트들만
선택적으로 반환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쿼리가 말하자면 참조해야 되는 그러한 소위 문장이 굉장히 전체 도큐멘트가 아니라 몇 개 안 되는 텍스트 조각들로 말하자면은 구성되게 되는 훨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텍스트만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뽑아낸 텍스트를 LML에다가 넣어서 쿼리와 함께 이 결과물을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도큐멘트를 말하자면은 핸들링하는 방법이 임베딩과 벡터 스토어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큐멘트에 대해서 질의하는 임베딩과 벡터 스토어까지 활용하는 방법론을 만약에 손으로,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아까 해봤던 내용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순차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도큐멘트를 읽어올 수 있어야죠. 그래서 CSV 로우더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래서 로우더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CSV 로우더 다음에 우리가 참고하고 싶은 파일, 읽고 싶은 파일 이름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은 다음에 로더에 로드 하면은 도크가 들어오는데 도큐멘트의 길이를 한번 재보니까 이게 1000개네요. 왜냐면은 comma separated 말하자면 value인데 한 컴마로 나누어진 한 단위가 1000개가 있는 겁니다. 1000개 상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크 0 하면은 첫 번째 줄인데요. name, woman's, campsite, 옥스퍼드, 디스크립션, 어쩌고저쩌고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메타 정보까지 소스가 이 파일이었는데 첫 번째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임베딩 그러한 알고리즘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사실은 임베딩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LML을 만드는 회사마다 자기네 임베딩을 다 따로 갖고 있고요. 제품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편리한 걸 쓰면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기준이 지금 챗GPT를 주로 활용하는 거니까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임베딩도 있습니다. 그래서 랭체인에서 말하자면 임베딩 클래스를 패키지 형태로 우리가 가져 쓸 수 있게 해주는데요. 즉 langchain.embedding에서 임포트할 때 OpenAI Embeddings를 가져오면 이걸로 임베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임베딩을 갖다가 embed query라는 메소드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query도 말하자면은 숫자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Hi, my name is Harrison이라는 문장을 한번 임베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길이를 보니까 이거는 array length 보는 거죠. 1536. 그러니까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오픈AI 임베딩은 길이가 1536인 벡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숫자 몇 개만 프린트 해볼까요? 우리가 임베드 된 거, 이거는 5번째까지, 그러니까 0부터 1, 2, 3, 4번 인덱스까지 보니까 이런 숫자예요. 0과 아마 1 사이에 마이너스도 있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노멀라이즈 된 그러한 숫자들로 말하자면 1536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그거를 지금 텍스트 조각을 말하자면은 로드한 다음에 그거를 숫자로 바꾼 임베딩 작업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벡터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근데 방법은 이런 방식을 쓰면 됩니다. doc array in memory search라는 얘가 말하자면은 일종의 벡터 저장소인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하려는 여러 가지 벡터 스토어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파퓰러하진 않지만 실험하기 쉬운 지금 메모리 상태에 놓고서 실험하고 싶은 게 doc array in memory search라는 벡터 스토어가 있는데, 얘를 벡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from document라는 메소드로 도큐멘트를 가르쳐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도큐멘트를 지금 읽어온 게 어디 있죠? 요거죠. 그죠? 1000개의 말하자면은
상품 정보가 우리의 도큐멘트고요. 임베딩 방식을 가르쳐 줘야겠죠. 어떤 임베딩으로 벡터 스토어에다가 저장할 건지를. 그 임베딩은 조금 전에 또 읽어온 말하자면은 그 오픈 AI 임베딩으로 우리가 이걸 작업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러니까 DB라고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그러니까 얘가 그 데이터베이스인 겁니다. 벡터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할 때 이런 쿼리가 제공됩니다. Similarity Search라는 게 있습니다. db.similarity search. 근데 이때 여기서 쿼리를 주는 거는 그냥 일반 문장을 줘도 돼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Please suggest a 셔츠 with sun blocking. sun block이 되는 셔츠를 추천해줘. 라는 문장과 유사한 문장들을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similarity search는 기본적으로 뭐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딱 4개만 나왔네요. 사실은 4개만 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크의 length를 봤더니 4개가 나왔고요. 이 나온 거를 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 나온 것 중에 0번 처음 걸 보니까 이게 255번째 상품이네요. Sun Shield 셔츠 by 뭐 어쩌고저쩌고, 디스크립션은 Block the sun, not the fun 어쩌고 이름이 나오고요. 지금 보니까 요 파일에 255번째. 즉 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Docker Array in Memory Search 안에서는 벡터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비슷한 거를 찾을 때만 벡터가 서로 사용되고요. 그것이 리턴 될 때는 그 벡터가 가리키는, 비슷한 벡터가 가리키는 그 실제 문서가 이렇게 리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벡터 스토어에서 찾아지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정제된 또는 정리정돈된 답변을 만들려면 또 LML이 사용되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벡터 저장소에 retriever라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달아서 보통 검색기라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쿼리를 말하자면 문서에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쿼리를 받아서 문서를 반환하는 모드 메소드가 뒷받침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벡터 스토어와 임베딩은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인데, 보통 그거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냥 db as retriever 하면은 우리가 여기다 넣기만 하면은 필요한 내용을 말하자면 여기다가 리턴해서 받아주는 건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진 않고요. 다음번 섹션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은 그냥 LML을 가지고서 지금 답변 받은 4개 정도의, 아마 도큐멘트가 요 4개였죠? 4가지 데이터 정보를 정리하는데 한번 그냥 LML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뭐 LML은 챗GPT 쓸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문서가 지금 도큐멘트가 4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LML에다가 프롬프트로 넣어주려면 컨텍스트로 하나로 다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qdocs는 이 join이라는 요 함수를 써가지고서 도큐멘트 하나하나를 말하자면 몽땅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페이지 컨텐츠만, 아마 페이지 컨텐츠가 여기서부터 여기 써있죠. 페이지 컨텐츠가 메타데이터 말고 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컨텐츠만을 말하자면은 4개를 묶어서 하나의 문자열 덩어리로 만들고요. 그게 qdocs입니다.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docs를 넣고, 이거는 fstring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question, 우리가 LML에 시키고 싶은 거, please list all your shirts with the sun protection in a table in markdown and summarize each one. 이거를 markdown 테이블 포맷으로 만들고 요약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번 LML에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 리스폰스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네임과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한 설명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소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벡터 스토어의
저장된 그러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뽑아내서 그거를 출력하는 방법을 좀 쓴 거고요. 이거를 좀 더 결국에는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 랭체인을 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의 그 말하자면은 그 뭐죠? 그 함수칙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캡슐화가 되는 건데요. 이때 여기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retrieval QA라는 체인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사실은 그 임포트한 것 중에 하나가 retrieval QA라는 미리 만들어진 말 그대로 question and answer를 말하자면은 추출하는 검색기를 통해서 하는 그 체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그 메소드 이름을 from chain type로 우리가 접근하고요. 여기에 아규먼트는 어떤 그 LML을 쓸 건지, LML은 뭐 우리가 챗GPT 쓸 거고요. 그죠? 앞에서 설정해 놓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저도 LML 모델이니까 아마 여기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선언한 그 뭐였죠? 그죠? 요걸 겁니다. 그 챗GPT 3.5 터보 인스트럭트 버전을 우리가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체인 타입은 스터프인데 요건 잠시 후에 어떤 그 말하자면 타입을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retriever는 retriever 조금 전에 우리가 선언된 요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 밑으로 좀 가져와야겠네요. 지금 그 셀을 아래쪽으로 밑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잠깐만요. 툴바를 통해서 이걸 아래쪽으로 리트리버가 거기서 쓰인 적이 없는데 위치가 조금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다가 놓고서 우리가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triever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as retriever로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버버스 툴은 그 진행되는 과정을 말로 설명해 보여주면서 진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QA stuff라는 이름으로 이 랭체인에서 제공되는 retrieval QA를 써서 그 Q&A를 도큐멘트에 대해서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쿼리는 please list all your shirts with sun protection in a table in markdowns and summarize each one. 그러니까 그 선블럭 기능이 있는 상품 골라서 마크다운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요약해줘 했더니 그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리스폰스를 보면요. QA stuff.run 한 다음에 쿼리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지금 entering new Q&A 체인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그냥 끝났고요. 그 결과를 한번 또 출력을 해보니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셔츠, 넘버, 네임, 디스크립션 그리고 달 요약된 내용까지도 이렇게 그 우리한테 말하자면 잘 정리해서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랭체인으로 문서에 대해서 말하자면 Q&A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딱 한 줄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거죠. 사실은 이전에 설명드린 그 데이터베이스를 말하자면 쿼리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그걸 다시 LML에 집어넣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그 하나의 말하자면 캡슐처럼 만들어서 말하자면 한 줄로 그 5가지 일을 말하자면 한꺼번에 우리가 그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좀 편리한 그러한 그 기능이 랭체인에 좀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esponse는 그 index.query 인덱스에서도 사실은 그 우리가 아까 그 뭐죠? 벡터 스토어를 만들어 놓은 인덱스가 이건데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쿼리 정도만 해도요. 그때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결과는 그 랭체인에서 얻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그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그 스터프 메소드라는 방식을 사용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프 메소드가 어떤 건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스토프 메소드라고 하는 건요, 도큐멘트에 말하자면은 어떤 그 프롬프트, 말하자면 질의를 줬을 때 그 몽땅 다 가지고서, 전체를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답을 내는 그러한 방법을 스토프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서, 이제 이거는 가장 간단한 메소드이긴 하지만 이 단점도 있어요. 그 컨텍스트 랭스가 제한되는 LML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이 도큐멘트를 다 집어넣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얘는 도큐멘트를 몽땅 다 집어넣고 말하자면 문제를 푸는 그러한 방식을 스토프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 문서가 굉장히 크고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크고 우리가 그 내용이 많을 때는 스토프 메소드를 못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map reduce라는 방법, 그리고 map relank라는 방법, 그리고 refine 방법이 있네요. 또 이 세 가지 방법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서를 쪼각내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 내용을 실험은 하지는 여기서 않고요. 나중에 다른 섹션에서 실험을 해보고 개념만 조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도큐멘트 전체를 말하자면 LML에 그 문맥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그 한다는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map reduce 같은 경우에는 그 도큐멘트를 조각을 내고요. 이 조각낸 하나하나를 쿼리 질문과 함께 넣어서 결정 짓는, 그리고 refine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결과물을 말하자면은 다음 말하자면은 LML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추가해 가면서 내용을 이렇게 리파인하는, 말 그대로 점점 정제해 가는 방식으로 그 도큐멘트 조각 청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map rerank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성 있는 거를 순서를 정하고 관련성이 높은 그러한 값만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답을 내는 이런 방식을 map rerank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큰 문서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장점은 각각 말하자면 응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근데 간단하게는 그냥 스토프 메소드를 써서 모든 문서 내용을 그냥 한꺼번에 넣어서 말하자면 결론 짓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